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보통은 신입 채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경력 채용을 할 때는 자기소개서 내용보다는 이전의 이력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위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을 신입 채용에 대한 자기소개서 문항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만약에 작년이나 이전에 사용했던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년 새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뭐 이렇게 매년 혹은 상반기, 하반기를 다 채용을 하는 회사라면은 매번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혹은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신입 채용의 전문가야. 신입 채용을 위한 자기소개서 문항을 작성할 거야. 다음에 기준을 적용해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작성해줘. 인성 문항 기준, 도전 정신, 협력. 문항은 총 5개. 문항별로 세부 목표를 정리해줘. 자, 신입 채용을 위한 문항을 작성할 거고 다음에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 거고 문항의 기준은 도전 정신과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총 5개를 만들 겁니다. 문항별로 세부 목표를 만들어줘. 당신이 도전했던 가장 어려운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좀 많이 보이는 항목이긴 합니다. 지원자의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와 지속력 확인, 실패 또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에서 배우는 태도를 탐색.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과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도전 정신 평가. 당신의 팀의 일원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서 세부 목표는 팀 내 협력 경험을 통해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역할 수행을 평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갈등 상황에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한 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항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모두 예시 사례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문항을 다시 작성해줘. 확인하려고 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전 정신을 대해서 물을 건데 당신의 도전 정신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예시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어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자가 간접적으로 인지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으로 변경을 해 보려는 겁니다. 예시 사례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뻔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을 작성해 주십시오.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다 예시로 바꿔서 간접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세부 목표가 있는데 약간 확인하기 어려워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질문에서 어느 문장이 어떤 역량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인지 설명해줘. 표로
자, 이렇게 보면은 1번 문장에서는 앞단에 있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부터 경험이 있다면까지는 도전 정신을 확인하려는 거고요. 그 뒤에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 방식을 보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 마지막 문장도 한번 봐볼까요? 5번 한정된 시간이나 자원 속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문제 해결 능력과 요청했던 도전 정신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 이것은 전략적 사고, 우선순위 설정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변경 요청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애초에 5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고 5개가 필요해서 5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해 놓고 그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문제 그 항목이 있다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것이 사용을 위해서 필요보다는 좀 많이 생성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만들어 놓은 5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2번 항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줘. 합격 여부는 필수 합격, 합격 가능, 보류, 합격, 불가의 4단계로 만들어 줘. 평가자가 문항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 표로 만들어줘. 1열에는 번호, 2열에는 합격 여부, 3열에는 단계별 예시가 되는 수준을 한 줄로 표현. 자, 이 항목은 2번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하려는 거고요. 합격 여부는 총 4가지 단계. 너무 잘 썼다. 필수 합격. 괜찮은 것 같다. 합격 가능. 잘 모르겠다. 보류. 이 사람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합격선이 절대 아니다. 합격 불가. 요 4가지로 만들어 놨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평가자는 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표로 만들 겁니다. 이 표로 만드는데 그냥 표로 만들어줘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순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행이나 열별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번호 1, 2, 3, 4로 나와 있고요. 합격 여부는 지정을 했던 4가지가 나옵니다. 필수 합격은 단계별 예시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팀 협력을 주도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경험을 제시한 경우. 자, 합격 가능성은 요 조금 낮은 수준이죠. 새로운 환경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팀의 긍정적인 기여를 주도하고 구체적인 성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거죠. 긍정적인 기여를 한 예시. 마지막에 합격 불가를 볼까요? 경험이 모호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팀 협력에 실패한 사례. 이 정도는 원했던 그 수준이랑 혹은 성향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합격 불가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줘. 2번 항목에서 확인하려는 역량에 대해서 개별로 만들어 줘. 이 2번 항목에도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개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합격 여부는 동일합니다. 필수 합격, 합격 가능, 보류, 합격, 불가의 4단계로
만들어줘. 평가자가 문항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 표로 만들어줘. 표의 순서는 동일해. 위에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표의 순서를 재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항목을 보기 때문에 이번 항목에서 봤던 거는 확인하려고 했던 건 적응력과 협력입니다. 그리고 적응력의 수준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로 확인을 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었고 협력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것을 활용할 때는 뭐 적응력은 1번이고 협력은 2번이라고 했을 때 뭐 그 합산 점수가 낮은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응력은 1번이나 협력이 만약에 4번이라고 하면은 4번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합격 불가로 분류를 하는 것도 활용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타 문항까지 모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문항별로 만들어줘. 문항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줘. 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출력하지 마. 이 얘기는 뭐냐? 저희가 5가지 문항을 만들었잖아요. 그 5가지 문항을 하나씩 다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방금 위에 만들었던 양식으로요. 그런데 5가지를 한 번에 보고 싶지는 않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자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달라는 명령문입니다. 네, 준비가 됐다고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3번을 눌러볼까요? 3번을 누르면 출력해서 팀 내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했던 경험, 갈등 관리 능력 평가 기준, 그리고 4가지로 나왔고 의사소통 능력 평가 기준 해서 단계별 수준이 나옵니다. 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해당하는 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문항의 수가 훨씬 많거나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 번에 확인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에서도 정확히 나온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나 자원 속에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고 첫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 평가 기준을 보기 위한 4가지 기준, 전략적 사고 평가 기준, 전략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 문항을 하나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그리고 기준의 예시까지 적용을 해서 평가자들이 진행을 좀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력 구성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넌 자기소개서 문항 작성의 전문가야. 경력 직원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작성할 거야. 자기소개서 경력 직원의 직무 전문성과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5가지를 만들어줘. 이번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사원이기 때문에 경험, 역경, 도전 정신 이런 것보다는 직무 전문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과 성과,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사례,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했던 모습,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던 관련 경험, 업무 경험이 회사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다 직접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약간 직접적이긴 하지만 각각의 문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줘. 표로 정리해 줘. 작성해 줘. 뭐 핵심 성과, 전문성, 직무 관련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노력, 전문성 향상 의지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직무 관련 역량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무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직무에 대해서로 한번 변경해서 만들어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직무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만들어 줘. 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질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요소가 무엇이냐? PM으로서의 팀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것들은 무엇이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일정 비용 품질 관리, 이거는 PM 직무의 산하에 있는 업무와 연관된 내용이니까 직무별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원한다면 직무를 추가해주고 여기서도 만약에 5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질문을 하고 싶다면 5번 항목과 연관된 질문을 5개 만들어줘. 표로 정리해줘. 자, 이렇게 하면은 5번 항목과 유사한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로 5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예산에 집중된 질문도 나왔고 결과물에 대한 내용 혹은 처음과 비슷하게 일정 비용 품질 이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런 것들로 나왔기 때문에 직무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